네, 여러분 요즘 그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재판 풍경 보면 참 어떤 생각 드세요? 참 절망스러우시죠? 예, 거기에 피고로 등장하는 또 피고의 변호인단이라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너무나 그 상식적이지가 않고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끊임없는 거짓말, 그다음에 책임의 회피, 그리고 책임의 전가, 어떤 일들이 순간적으로 잘못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전혀 돌아보는 일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도 없고 그 엄청난 그 국가적 피해를 지금 보고 있고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일을 저지른 당사자가 정말 이런 방구 책임지는 모습이 없고 또 그 일에 끌어들인 아랫사람들에 대해 자기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할 말이 없는 정도로 그런 풍경을 좀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절망스러운 풍경이라고 하죠. 절망이라는 말 자체가 끊어질 절자에다 바랄 망자예요. 더 이상 바랄 수 있는 게 없다.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없다. 끝인 거죠, 거기가. 아주 이런 상황을 적절하게 묘사한 시가 있어요. 짧지만 너무너무 아주 그 패부를 찌르는 그런 정말 뛰어난 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고 또 한국의 작가들이 아주 사랑하고 크게 영향을 받는 리스펙을 받는 작가,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김수영이 시인이 쓴 절망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절망. 풍경이 풍경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곰팡이 곰팡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여름이 여름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속도가 속도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졸렬과 수치가 그들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바람은 딴 데에서 오고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고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네, 굉장히 간단하죠?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이 김수영이라는 작가가 굉장히 그 삶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시인으로 유명하고 한국 시에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한국의 현재 문학을 창작하고 있는 좋은 작품을 쓰는 많은 시인들이 김수영 씨의 여전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가 쓴 그 절망이라는 시인데 그는 절망이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절망이냐? 어떤 풍경이 있는데 그 풍경이 굉장히 끔찍하고 부패하고 오염된 풍경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풍경 속에, 풍경의 프레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 프레임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그 풍경을, 자기 자신을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 풍경이 곰팡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오염되고 썩었어요. 그렇지만 썩어 문드러지는 풍경이 되고 있고 그 풍경에 그 자신이 주인공이지만 절대 반성하지 않습니다. 또 그러한 곰팡이가 슬고 있는 썩고 오염된 어떤 여름의 시간, 특정한 어떤 상황을 이제 염두에 두고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그런 여름의 풍경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와 같으면 이번에 12월에 우리가 봤던 그런 풍경,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봤던 그런 어떤 풍경이 있어요. 그런 풍경이 있지만 그 여름은 스스로를 절대 반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했던 그런 속도를, 상황을 절대 반성하지 않는다. 매우 매우 졸렬하고 수치스럽지만 그 졸렬하고 수치스러운 풍경 속에 들어있는 존재들은 스스로를 반성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어떤 풍경이 썩어 있고 졸렬하고 수치스럽지만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 풍경이 바뀌겠습니까? 바뀌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풍경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절망스러운 풍경입니다. 그런데 삶이 가지고 있는 신비라고 할까요? 흥미는 뭐냐면 그 풍경은 절대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이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풍경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러나 삶의 신비는 그 풍경 바깥에서 뭔가 다른 바람을 끌어와요. 그 안에서는 바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풍경이 등장하지 않는데 뜻밖에도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풍경의 바깥에서 다른 바람이 불어오고 그 바람에 의해서 구원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온다는 거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뜻밖의 구원은 그러나 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상황도 역설적으로 그것이 자기 자신을 반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성하지 못하는 그 무반성이 극의 이름으로써 극단적인 오판을 하게 되고 그 극단적인 오판이 스스로의 그 풍경, 유지되었던 폭력의 풍경과 졸렬과 수치의 풍경을 스스로 망쳐버림으로써 자멸하게 되는
스스로 구원의 바람을 그 자멸을 통해 가지고 불러오는 뜻밖의 상황을 맞이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재판정에 가가지고도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풍경을 보잖아요. 이게 바로 절망입니다. 삶에는 신비도 있고 이런 절망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게 리얼인 거죠. 네, 우리는 지금 정치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이 시를 읽었지만 이런 거는 사실 개인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풍경, 절망스러운 개인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가 자주 반성하고 공부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하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